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이페스 관세사에서 관세평가를 맡고 있는 박창환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저희 기본이론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 강의실에서 혹시 소리 들리셨나요? 지금 수업을 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왔어요. 지금 그래가지고 5월부터 이제 개강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 개강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상관은 없고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쉬는 시간 잠깐 나왔으니까 관세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 트렌드라던가 그 다음에 학습 전략들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혹시 1차 시험 보신 분 계세요? 1차 시험 아직 안 보셨나요? 하고 계시죠? 그래서 관세법 보시면은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아주 짧은 구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2차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관세평가예요. 그래서 아주 규정은 별로 안 됐는데 깊이 들어가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입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조금은 다르게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다. 우리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숫자가 나온과 동시에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사례가 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시험지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. 어떤 우리 수능에서 비문학 풀듯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가격을 산출해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관세평가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시험을 뭐 지금 초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시험이 좀 바뀌었거든요. 유형이. 그래서 예전에는 50점 문제가 나오고 10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30점 문제가 나오고 20점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. 유형이. 그래서 관세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되게 나이스해졌다. 예전에는 10점짜리로 낼 때는 사례 형태를 내기가 조금 범위가 좀 작고 50점짜리를 내려면 사례를 너무 길게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좀 조절이 되면서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의 사례를 4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수준으로 좀 됐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험 보시기에는 좀 평가에서는 괜찮아지는 시기가 됐어요. 지금 들어오신 게 굉장히 좀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표정이 어두우신데 좀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긴장을 제가 표정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좀 표정 푸시고 좋은 날이니까 지금 시위가 있어서 그럴까요 혹시 좀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둡대요. 이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관세평가는 그렇게 좀 명확해졌어요.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예전에는 관세평가 되게 발목을 잡는 과목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고 오히려 점수를 많이 높여주고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시간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시험 유형을 우리가 봤을 때 관세평가 2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. 첫 번째가 규정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거. 서술형인데 이거는 규정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. 법령 규정을. 두 번째는 사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. 예전에는 10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50점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나 했는데 지금 이게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. 그래서 모든 문제에 이게 다 이제는 혼합형으로 나온다.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이론, 심화이론 하면서 뭔가 하나 산출문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.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근거집 이렇게 부를 거예요. 근거집.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이렇게 딱 2가지 나온다 했잖아요. 법을 쓰세요. 아니면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세요. 뭐 과세되냐 비과세되냐 이걸 판단하라고 하는 거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. 과세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과세가 된다.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.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집을 하나씩은 만들어내야 돼요. 산출을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까지. 그래서 2차 시험은 결국에는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산출해내느냐 출력이 잘 되느냐 싸움이거든요.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근데 2차 시험은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. 우리가 시험장에 아무것도 안 하고 뇌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출력해야 돼서 이런 근거집들을 잘 만들어내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잘 써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를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할 건데 쉽게 지금 설명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. 관세평가는 주제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. 각각의. 그래서 주제가 한 40개에서 많으면 50개, 60개까지도 하나의 주제를 산정할 수가 있고 그 주제 안에서 그 주제의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근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 수출 판매다
이런 주제가 만약에 나오면 나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것들, 뭐 관세법은 뭐 30조, 뭐 1항을 쓰겠다. 시행령은 17조를 쓰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협정은 뭐 권고 의견 1.1을 쓰겠다.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정리해내서 이거를 하나의 챕터별로 모든 챕터를 다 만들어서 자기가 책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. 서브노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무기가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유형이 이렇게 딱 두 개라고 했잖아요. 서술하세요. 하면 여기 있는 거 기억난 거 우리 PPT 띄워놓고 쓰면 되고, 판단하세요 하면 과세입니다, 비과세입니다 판단하고 왜 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해서 만들어 날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책은 안 가져가도 돼요. 우리 뭐 사법고시 볼 때 이렇게 캐리어 끌고 막 그런 거 없이 딱 저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같이 제가 해서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예요.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.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세평가는 극복이 가능해요. 그래서 예전에는 관세평가가 막 우리가 계산기도 막 되게 어렵게 하는데 수학을 잘 못했다 하셔도 저도 문과거든요.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덧셈, 뺄셈, 나눗셈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면 좀 이게 스텝이 좀 있는데 지금 과목마다도 사실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관세평가는 이렇게 하세요. 맨 처음에는 숲을 한번 딱 보셔야 돼요. 지금 보니까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험에 처음 들어오신 분. 그래서 관세평가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이런 거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르겠다 했잖아요. 가격을 결정하겠다.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지? 뭐가 가격에 구성되지? 라고 하는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숲을 한번 쫙 봤다 하면 이제 본인이 그 왁구가 딱 쓰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는 이런 거 할 거예요. 주제들, 각각의 주제들, 뭐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. 뭐 하자 보증비냐, 뭐 생산 지원비냐, 뭐 수출 판매냐, 일방법이냐, 이방법이냐, 뭐 이런 주제들이 막 나와요. 관세평가는. 그래서 그 주제들을 선정하는 거를 두 번째로 할 거예요. 그러면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주제별로 내가 시험장에서 반드시 쓰고 나오겠다고 하는 근거들을 다 정리할 거예요. 그러면 그 근거들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거를 잘 녹여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. 그러면 끝. 그러면 관세평가는 그냥 뭐 극복이 가능한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,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. 막 많이 헤매다 보면 생각보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. 제가 좀 그랬거든요. 처음에. 제가 공부를 4년을 했는데 저는 2년차 때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처음에. 근데 생각보다 지금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.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. 그래서 3년차 공부할 때, 4년차 공부할 때 깨달음이 되게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수업 중에 잠깐 나온 거라서 다 해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학원에 상담 신청이 있거든요. 상담 신청 같은 거 하시면 제가 시간 내가지고 와서 또 도와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 전체적인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올해 시험이 나왔잖아요. 올해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지금 한 3년 전부터 요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다. 지금 너무 시험이 합격하기 좋게 변형됐어요. 예전에는 공부를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확신이 안 드는 과목들이 좀 있었거든요. 이게 내가 2년을 공부해도 100% 붙는다는 자신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관세사 시험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. 문제들이. 누가 봐도 이거는 공부를 하면 쓸 수 있고 못 쓰고 나왔다 그러면 좀 반성해야 돼요. 자기가. 이거는 그냥 자기가 공부를 좀 안 한 거야. 이거는.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성실하게만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희망이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행운아인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시기에 잘 들어오셨으니까 좋은 결과 가지고 이 시험에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 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 길 오셨는데 오늘 좋은 영감 많이 얻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